당신들 그 제10장에 보면 이 공장법을 둘러싸 가지고 자본가가 하고 노동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 그리고 또 특히 여기서는 이제 이 공장법을 집행하는 감독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노동자 편을 많이 들고 이제 그런 이제 양심적인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끼리 이제 토론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뭐냐 하니까, 자본가들은 아동이라 하면 말이야, 1살, 2살을 아동이라 하자. 5살 이건 아동이 아니다 이라고 말이야. 자꾸 그런 논쟁을 하는 거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일을 많이 시킬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런 데 논쟁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니까, 처음 공장법을 이래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알잖아.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산업혁명은 대체로 1780, 90 뭐 이래가지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이거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거는 처음 일어나는 것은 목화로부터 실 빼는 거야. 그지? 이거 방적이라 했잖아. 방적 산업에서 지금 일어난다 이 말이야. 방적 산업에서 기술혁명이 일어났다고. 그게 목화를 가지고 실 빼는 이 기계가 이제 발명이 돼가 이제 막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계가 많이 도입된 분야에서 오히려 노동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 이 말이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막스가 이러는데, 기계는 들어오면 말이야, 노동시간을 단축할 여력이 굉장히 있다고. 왜냐하면 그 기계가 들어오니까 한꺼번에 생산을 많이 해버리니까,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노동을 덜 시켜도 그만한 시장을 그냥 공급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기계를 자본가가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노동시간을 엄청나게 연장을 해버린다고. 왜 그러냐? 당장 생각해보면 기계가 사람의 힘을 덜 들게 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기계가 옛날에는 자기가 육체적인 노동, 근육 노동으로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계가 하니까 사람은 사실 기계가 어떻게 하는 그걸 보고 있으면 감동마음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일이 쉬워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노동시간이 엄청나게 연장이 됐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공장법이라는 것이 노동시간을 지금 줄이는 거야. 너무 긴 노동시간을 짧게 한다는 이 공장법이 처음 적용되는 게 이거 기계화가 가장 잘 된 이 산업에다가 처음 적용을 하는 거라고.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독특한 저거라. 그지 봐. 97페이지고 5페이지. 5번에 97페이지 위에 5번에 봐. 셋째 줄에 수력과 전기와 기계에 의해 맨 처음 산업혁명이 일어난 부문, 그지? 면화, 양모, 아마, 비단의 방적업과 직조업에서 오히려 노동일이 무제한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공장법이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 이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 부분에 적용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이게 공장법이 확대된다 이 말이야. 확대되는 것이 굉장히 쉬웠다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요. 왜냐하니까 하나는 이 기계를 도입한 부문은 이제 공장법의 적용을 받고 기계를 도입하지 않은 부분은 공장법의 적용을 안 받으면 말이야. 기계를 도입한 부분이 손해잖아 사실은. 왜냐하니까 기계를 도입하지 않은 부분은 말이야. 기계를 도입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막 연장을 해가지고 경쟁한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이 기계를 도입한 부분에서 이 경쟁 조건을 균등화하자, 경쟁 조건을 같이 하자 해가지고 기계를 도입하지 않은 부분 당신들도 공장법의 적용을 받아라고 이래가지고 정부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 그걸 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랄 거예요. 중소기업에도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것이 이제 여러분도 그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 공장법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그지? 이익을 옹호하는 거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환경을 개선을 해주고, 이런 거라, 이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이 공장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 하니까, 이게 이제 1833년, 1840년 이때는 영국에서는 지주계급하고 산업자본가 계급하고가 둘이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다고. 지주계급하고 이 산업자본가 계급, 그냥 공장장들하고 산업자본가 계급하고 서로가 굉장히 싸웠는데, 그 싸우는 것의 싸우는 것의 하나의 목표가 이거, 무엇 때문에 싸웠냐 하면, 이 지주계급이 강해가지고, 지주계급이 곡물법을 콘로라 하는데, 여러 가지, 곡물법이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이제 콘로스라 이란다고. 콘이라 하면, 당신들은 뭐라 하면 금방 옥수수 생각나죠, 옥수수. 근데 원래 의미의 콘이라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주된 곡물을 콘이라 해요. 그 때문에 영국에서는 콘이라 하면 이게 밀이야, 밀. 밀이라고 위스. 지주들이 의회에서 이 곡물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의 싼 곡물이 못 들어오게 했는 거야. 싼 밀이. 특히 프랑스에서 들어오는 밀을 못 들어오게 했다고. 그러니까 밀값을 올렸다 이 말이야. 올리니까 지주들은 덕을 봤지. 그런데 산업자본가들은 손해를 본다고. 그러니까 밀값 올려 뿌리면 밀 가지고 빵 만드는 거야, 그지? 밀값 올려 뿌리면 노동자한테 임금을 더 줘야 돼. 임금을 더 줘야지 노동자들이 그 비싼 빵을 사 먹을 거 아니냐고. 빵을 못 사 먹으면 일을 못 하는데. 그지? 그 때문에 이 곡물법은, 지주계급에게는 이익인데, 이익을 줬는데 산업자본가 계급에게는 손실을 주는 이런 거라고. 이게 1815년부터 쭉 제정이 되고 있었다고. 그래서 1844년에 아니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거야. 내가 이제 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지금 노동운동을 하는데 말이야. 가능하면 그 지배계급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우리가 덕을 좀 봐야 돼. 그런 걸 당신들 몰라. 친박 있잖아. 친박연대인지 뭔지 하고 명박이하고 싸움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생각을 봐. 재밌다고. 그래서 이 1844년에는 어떻게 했냐 하니까 이 산업자본가 계급이 이 곡물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이 공장법을 자기들이 앞장서 가지고 자 공장법을 통과시켜 줄 테니까 너들 우리 편 들어가지고 곡물법을 좀 철폐하게 해달라 이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좋다 그러면 너들 이게 1844년 이 공장법을 통과시켜라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통과시켜 줬어요. 그러고 나서 곡물법이 1845년 46년인가 45년인가 철폐가 된다고. 46년이네. 곡물법이 철폐가 돼요. 곡물법이 철폐가 된다고. 그런데 곡물법이 딱 철폐가 되자마자 이 산업자본가 계급은 노동자 계급을
언제 받느냐 싶어가지고 막 노동시간 연장하고 임금 깎고 야단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지주계급한테 이제 도움을 청한 거야. 아, 저놈들, 산업자본가 저놈들 나쁜 놈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지주계급이 산업자본가 계급에게 복수를 한다고 1846년에 엄청나게 좋은 공작법을 제정을 한 거야. 여기서 10시간 노동이라 하는 게 이때 나오는 거야. 1846년에. 이게 지주계급이, 산업자본가 계급이 복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야. 10시간 노동법이, 10시간 노동이라 하는 게 나온다, 이 말이야. 이런 거 재미없어?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야지. 책을 읽을 때마다 그런 걸 좀 생각하라고. 그게 이제, 그거고. 그리고 이 공장법 자체가 사실은 길게 보면 영국으로서는 산업자본가 계급에게도 덕이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왜냐하니까 영국에서 자꾸 산업이 성장하려고 하면 인구가 자꾸 증가를 해야 된다고. 요새 정부에서도 자꾸 아기 많이 낳으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 돈도 안 주고 말이야, 그지? 자꾸 그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만약 노동시간을 자꾸 길게 해버리면 노동자들이 일찍 죽어버린다고. 죽어버리면 착취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없어지면 자본가들은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공장법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총자본의 이익을 총자본이야. 이익을 도모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정부가 하고 의회가 국회가 들어와가지고 입법을 한 건데, 개별 자본가들은 자기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 옆에 있는 자본가는 하루에 12시간 일을 시키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노동자를 12시간까지 일시키면 죽는다 이 말이야. 죽어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자 계급 수가 작아진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10시간만 노동을 시킨다 이러자고. 그럼 저쪽 딴 자본가는 12시간 일 시키고 나는 10시간 시키고 그럼 나는 자본가로서는 지는 거야. 도산한다고 나는. 그지? 저쪽에서는 12시간 시켜가지고 이윤 많이 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없기 때문에 의회가 법으로 정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거라고요. 법으로 정한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야. 모든 것이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제10장 노동일에 있는 이야기를 대강 했는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라고. 읽어보면, 자본가들이 얼마나 우리말로 하면 악질인지가 금방 나타난다고. 오케이. 그 정도로 해놓자,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도 나오는데, 이 자본가가 말이야. 자본가가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잉여 가치의 양이야.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잉여 가치 양. 잉여 가치의 양이, 이거는, 이봐. 그러니까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잉여 가치량은 노동자 한 사람, 그지? 노동자 1인으로부터 얻는 잉여 가치량에다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 이렇게 꼽아면 될 거 아니냐, 그제? 이거가 스몰 s고 이게 n이라 하자고, 이걸 라지 s라 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잉여 가치 양이라 하는 것은 노동자 하나 사람으로부터 얻는 잉여 가치량에다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수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제?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노동자 한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잉여 가치량은 이 맥시멈이, 그지? 하루 24시간 뿐이잖아. 맥시멈이 24시간이라고요. 그지? 그 때문에 이 N을 줄여가지고, N을 자꾸 기계가 들어오고 이러면, 기계화가 되는 것 같으면 노동자 수가 자꾸 줄어들 거 아니냐고. 줄어들면서 노동자 수 줄어드는 걸 가지고, 노동시간을 자꾸 연장해가지고, 이거를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이 S라 하는 것이, 스몰 S가 맥시멈이 24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루 24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S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한계가 있잖아.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자꾸 자동화되어 간다, 그지? 자동화되어 가고 오토메이션 된다. 오토메이션 되고 로봇화 된다 하잖아. 자동화. 오토메이션화 되고 로봇화 이러면 자동화 된다는 것은 그냥 기계가 저끼리 알아서 생산을 자꾸 해내는 기 때문에 노동자의 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사실은 1945년 이후에 이 생산, 제조업에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는 서구 사회에서 보면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계속 감소한다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우리도 지금 삼성전자, 디램하고 그거 하는 게 뭐지? 전자에서 만드는 그런 상품을 보면 전부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많이 하고 이러지만은 사실 고용에 대한 고용을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없다고. 굉장히 약해요. 고용은 증가할 수가 없다고. 자꾸 기계화가 되면 노동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야. 지금 오토메이션하고 로봇화 되면 사실 자꾸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게 전부가 자동화하고 로봇화 하는 것이 이윤을 얻는 거다 말이야. 이윤을 얻는 건데 점점 노동자 수를 자꾸 줄여버리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사실 희박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이걸 이제 여기서 좀 있으면 다시 나오지만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이 사고방식을 이 전체 자본이야. 자본 전체야. 자본 전체하고 노동 전체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자본하고 그 다음에 자본가끼리 서로 경쟁한다 이 말. 자본가끼리 서로 경쟁할 때 하고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자본을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만 자본을 본다. 이것을 내가 그랬잖아. 이거를 자본 일반이라고 했잖아. 자본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야. 자본 일반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고, 이렇게 서로 경쟁한다 이럴 때 이거를 분석 차원을 다수자본이라 이렇게 하면 다수자본.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이렇게 자본하고 노동하고 해가지고 자본 일반의 차원에서 볼 때는 자본을 전체로 봤다 이말. 자본 전체로 봐가지고 자동화하고 로봇하고 자꾸 이루어져 버리면 노동자를 고용하는 노동자 수가 자꾸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자본 자체가 얻는 이윤이
전가하지 못하고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수 자본가들끼리 서로 경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수 자본이라 하는 것은 어떤 자본은 오토메이션 하고 로봇하고 어떤 자본가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동화가 하지 않은 자본이 여기 있다 이 말이야. 아는 자본. 로봇도 하지 않는 자본이 있다 이 말이야. 자동화하지 않는 자본이 있다고. 이래 뿌리면 이 자동화하고 로봇도 한 그러한 자본은 이윤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니까 예를 들면 이랬자고 이 친구들은 상품을 만드는데 한 개에 100원이 들었다 이래. 한 개에 100원 든다고. 그런데 자동화하지 않는 이 친구들은 상품 만드는데 한 250원이 든다 이러자고. 한 개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자동화하고 로봇한 이 친구들이 한 개 100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나가서는 250원을 판다 이 말이에요. 250원으로.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 지금 일어나는 게 경쟁이 그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100원하고 150원하고 차이가 초과이윤이야. 초과이윤 혹은 특별잉여가치라 하는데 내가 좀 있으면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아까 자본 일반으로 할 때 하고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본 일반으로 할 때는 자본 전체 가지고 하는 거야. 자본 전체가 자동화하고 로봇도 하고 이래 뿌리면 노동자를 고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적게 하기 때문에 자본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그러나 현실에는 말이야 여러 종류 자본이 있어가 서로 경쟁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럴 때는 자동화했던 자본이 있고 자동화하지 않는 자본이 있다면 자동화한 자본은 상품 값을 한 개에 100원으로 만들어내잖아. 싸게 만들어내잖아. 그런데 자동화하지 않는 자본은 한 개에 250원을 낸다 이 말이야. 만들어낸다고. 그런데 이 250원이 이것이 시장 가격이야. 시장 가격이 이게 이제 이 자본이 만들어낸 그 상품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이게 시장 가격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시장 가격 되는 것 같으면 이 친구들은 100원에 만들어가지고 250원에 팔기 때문에 150원의 초과 이윤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라고. 지금 경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본가들이 경쟁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점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사실은 경쟁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친구들은 이윤이 150원의 초과 이윤을 얻기 때문에 점점 더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점점 더 자기 규모를 자꾸 키울 거 아니냐고. 그럼 이 친구들은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도 자동화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전부가 자동화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래서 자동화가 되는 것 같으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전부야. 모든 자본이 자동화에 뿌리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윤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는 노동자들로부터 얻는 적으니까 노동자들은 잉여노동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고 자동화를 자꾸 했다 이러자고. 그러면 고용되는 노동자가 자꾸 적어진다 이가. 그러면 이 자동화한 이 자본이 만들어낸 제품을 누가 살 거냐고. 자꾸 만들어내는데 사갈 사람이 없잖아. 노동자가 있어야지 임금을 받아가 그 임금과 물건을 사지. 그 때문에 자동화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버리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이 공짜로 줄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공짜로 주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이 공짜로 주는 거야. 그게 실제로는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야. 얼마나 좋아. 기계가 다 하고 우리는 점잖게 책 읽고 말이야. 등산도 하고 음악도 듣고 이게 풍부하게 살 수가 있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자동화되고 이렇게 간다고 자꾸 가면 갈수록 자본주의 체제는 맞지가 않다고. 상품이 안 팔려요. 안 팔리기 때문에
자본가의 이윤을 얻을 수 없다고. 그러면 모두가 함께 그 자동화하고 로봇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평화롭게 착취하지 말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야. 그지? 그것이 이제 또 그게 제11장에 있는 거야. 99페이지에 있는 그 제11장.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적을 해놨다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100페이지에 3이라 했던 잉여 가치에 대한 틀린 관념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자본가가 30이라는 이 잉여 가치를 얻었다 이 말이야. 이런 잉여 가치를 얻었는데 이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 잉여 가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그 이윤에 대한 이론이 없습니다. 이윤에 대한 이론이 없다고. 이윤에 대한 이론이 없는데 이 막스는 주류 경제학이 이윤에 대한 이론이 없는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주류 경제학자들이 자꾸 이윤에 가서 생각하면 결국 노동자의 잉여 노동을 착취한 거라는 그런 걸 발견할까 싶어 자기들이 두려워서 이걸 이윤의 원천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바보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내가 이야기했잖아. 언제나 이 현상이 여기에 표청이 있다 이 말이야. 표청이 있고 심청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 겉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이것이 이거를 규제를 한다는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것들 사이의 관계가 뭐냐 이것만 자꾸 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데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머리가 없다고. 머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래 버린다고. 이 자본가가 100원을 말이야 그냥 사용을 해버렸으면 30원을 못 가질 텐데 100원을 쓰지 않고 참아가지고 절약을 하고 절제를 했기 때문에 30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절제, 자본가가 절제하고 절약하고 거기서 난 대가가 3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거는 내 이야기는 그래 좋아. 자본가가 절제했기 때문에 30원 주는 거는 좋은데 야, 이 친구가 설명을 해야 되고 30원이 어디서 나온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절제의 대가라 하는 거는 30원이 어디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론이 없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야기가 이 30원은 이 자본가가 이 전체의 공장을 지휘하고 감독한 노동, 지휘 감독 노동의 대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고. 지휘 감독 노동의 대가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막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휘하는 노동하고 이 감독하는 노동을 구별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지휘한다는 것이 뭐냐 하니까 오케스트라 있잖아. 오케스트라가 지휘자가 있다고요. 지휘자가 있어야지 오케스트라가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막스는 이 지휘라는 것은 사회주의든 뭐 자본주의든 어느 사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한다. 이걸 협업이라고 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협업, 코오퍼레이션이야. 협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꼭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휘하는 사람은 가치도 생산하고 잉여가치도 생산하고 이렇게 지휘노동은 생산적인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감독노동은 그렇지가 않다고 보는 거야. 감독노동은 노예제 사회를 생각해라. 노예제 사회를 생각하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노예들이 일을 하기 싫어하고 이러면
감독이 있잖아, 감독. 노예를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노예를 감독하는 사람은 노예로부터 뽑아가